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시 학기말 성적 산출을 하기 위해서는 1차 지필평가와 2차 지필평가 그리고 수행평가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다 마감 및 승인 요청이 이제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적 처리 선행 작업에서 성적 산출 기준명을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1차, 2차 지필평가 성적에 대해서는 성적 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2학기, 학기 말에 대해서, 이렇게, 학기 말 성적 산출을 위한 기준명을 등록을 하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3학년도 여기 기존에 특성화 고용 학기 말이었는데, 이제 2학기 말로 이렇게 수정을 했고, 또 2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2차, 그리고 또 이제 2학기 말 이렇게 등록을 해서 산출 구분이 학기 말인 이제 산출 기준명을 똑같이 1학년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성적 구분이 학기 말인 산출 기준명은 한 학기에 이제 한 개만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1학기 말, 2학기 말 해서 학기별로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산출 기준명을 등록을 하되 특성화고 학기 말을 산출을 해야 되는 3학년인 경우에는 맨 처음에 이제 특성화 고용 학기 말을 고사 명칭으로 산출 기준명으로 이제 등록을 했다가 이거를 이제 수정을 해서 2학기 말로 이런 식으로 해서 한 학기에 한 개만 이렇게 등록을 해서 학교 생활 기록부에 이제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위탁 학생의 학기 말 성적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제 성적 구분이 학기 말인 산출 기준명이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으면 위탁교육기관에서 보내온 학기 말 성적을 등록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고사 명칭을 등록을 했으면 이제 성적 산출 대상 고사 영역 관리를 이제 해야 됩니다. 학기 말 성적 처리한 것처럼 1학기 때와 마찬가지로 2학기 때에도 이렇게 지필평가가 전부 다 이제 마감이 됐을 거니까 1차 지필평가, 2차 지필평가, 그리고 수행평가 각 영역, 과목별로 모든 영역에 대해서 전부 이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기말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반영 비율이 이제 100%인지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을 해서 클릭해서 들어가면 요렇게 1차 지필평가, 2차 지필평가 전부 다 이제 마감된 상태에서 전체 다 이제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준고사 영역에서 1차는 2차로, 2차는 1차로 교차 설정을 해서 이제 등록을 완료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산출 대상 고사 영역 관리에서 한 학기에 지필평가를 2회 실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교차 설정을 하되 한 번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준고사를 따로 선택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기 말 성적 처리 시에 고사 영역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필평가가 전부 다 마감이 되어 있고 수행평가도 전부 다 이제 학기 말에는 다 마감이 되어 있어야지 학기 말 기준으로 학기 초에 설정한 지필 수행평가 반영 비율이 합산이 되어서 이제 100%로 해서 자동으로 해서 설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나이스에서 들어가 보시면 성적 산출 대상 고사 영역 관리 해가지고 이렇게 3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해서 지금 이 시점에는 1차, 2차 모든 수행평가가 전부 다 이렇게 반영이 돼서 이렇게 마감 처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1차는 2차, 두 번 시험을 봤다면 2차는 1차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차 설정이 되어서 특별히 반영 비율은 학기 초 기준으로 학기 초에 지필 수행 선행 작업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다 학기 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100%로 이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시험을 이제 한 번만 보는 교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기존고사 영역은 설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나머지 이제 수행평가랑,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체육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근데 체육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이렇게 네, 선택을 해서 이렇게 100%를 해서 이렇게 네,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수행평가만 100%로 하기 때문에 수행평가는 기존고사 영역을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고 이렇게 닫기를 해서 보시면 이렇게 등록한 과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등록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특히 여기 반영 비율이 100%인가 확인을 해보시고 두 번 시행하는 지필평가의 경우에는 기준고사 영역이 제대로 설정이 되었는가 그다음에 한 번 볼 경우에는 딱히 이걸 안 하셔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성적 산출 학생 관리에서 대상자 가져오기를 하시면 됩니다. 대상자 가져오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학기 말 성적을 우리 학교에서 산출하는 학생인지 아니면 위탁된 학생일 경우 위탁교에서 이제 성적 산출을 학기 말 성적을 가지고 오는 학생인지 그렇다면 우리 학교에서 이제 포함을 포함 안 함으로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 학생인지라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설정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3학년에 이렇게 조회를 해서 대상자 가져오기를 해서 대상자 포함 여부를 이렇게 포함한다, 포함 안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저장을 해서 설정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도 역시 이제 대상자 가져오기를 해서 이렇게 포함 여부를 이렇게 결정을 해서 확인을 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성적 산출 학생 관리에서 대상자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육 과정에서 수강학생 편성된 학생들을 가져오는 기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져온 학생들 중에서 제적교에서 성적 산출을 해야 되는 학생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판단을 해서 제적교에서 성적 산출을 하지 않는 학생은 포함 안 함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이제 저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학기 말 성적 처리를 할 때는 결시생은 인정점 부여를 해서 이제 성적 선출 대상에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상자 가져오기를 할 때 별도로 포함으로 되어 있는 것을 포함 안 함으로 고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전출이나 유예 면제, 정원의 학적 관리 처리된 학생이 수강학생에서 이제 자동으로 대상자 가져오기를 하면 자동으로 제외가 되어서 포함 안 함으로 표시가 되지만 2차 지필평가를 응시한 이후에 학생이 뭐 전출을 갖거나 유예를 갖거나 면제, 정원의 관리 등의 학적 변동이 된 학생은 2차 지필평가를 응시를 했기 때문에 이 학생은 제적교에서 현재 응시한 학생이기 때문에 학기 말 성적 처리 대상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학생은 학기 말 성적 산출을 해서 학교생활기록부에까지 반영을 해서 전출이나 유예, 면제, 정원의 학적 관리 처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성적 산출 대상에 포함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025 경기도 학업성적 시행 지침에 의하면 재취학, 전편입학 학생의 성적 처리 방법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취학 편입한 학생들이 재취학 이후에 2차 지필평가를 이제 응시를 했고 1차 지필평가는 그 전에 원적교의 성적을 가지고 있다면 원적교 1회고사는 원적교의 성적을 2회고사는 재취학 이후에 그 응시한 이 고사의 성적을 이렇게 반영해서 이제 학기 말 성적 처리를 해야 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1회고사는 원적교의 성적이 있고 2회고사는 원적교의 성적과 재취학 등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학교의 성적이 다 두 군데 다 있다면 이때는 원적교의 1회고사는 원적교의 성적을 2회고사는
재취학으로 인해서 새롭게 이제 형성한 이 성적을 반영을 해서 학기 말 성적을 처리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경우는 2회고사는 이제 제적교에서 응시를 해서 재취학 등으로 인한 이 학생의 2회고사 성적이 있는데 1회고사 성적이 이제 전부 다 없을 경우에는 요 1회고사 성적은 2회고사 응시한 성적의 점수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인정점을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회고사와 2회고사 전부 다 성적이 없는 학생일 경우에는 경기도 학업성적 시행 지침에 따라서 학교 학업성적 관리 규정 또는 학업성적 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제 어떻게 점수를 줄지라고 하는 부분을 결정을 해서 학기 말 성적 처리를 해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 학업 성적 관리 지침에 보시면 위탁 학생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위탁 학생, 그 다음에 병원 학교, 원격 수업 등의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수강 학생을 하는 수강 학생인 학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성적에 대해서는 성적을 산출을 하는 위탁교육기관이냐, 성적 산출을 하지 않는 위탁교육기관이냐에 따라서 성적을 산출을 할 경우, 이렇게 성적 산출을 이렇게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위탁교육기관에서의 성적을 그대로 인정을 해서 이제 성적을 반영을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적교에서는 성적 산출 대상에 이제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성적 산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그 위탁 교육 기관이 성적 산출을 미산출하는 기관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적급 평가에 응시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미응시할 경우에는 소속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에 따라서 이제 처리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건강장애 학생 및 3개월 이상의 외상적 부상 학생의 이제 병원학교나 원격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은 기본적으로 이제 학기 말 성적을 산출해서 이제 보내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필 수행 전부 다 포함해서 소속교 평가에 응시하도록 이제 안내하고 실제로 응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미응시한 경우에는 소속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보시면 가정폭력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또는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그 분리보호된 학생을 보호하는 경우 위탁생으로 등록하여 관리하되 이 학생들도 제적교 평가에 지필수행 전부 다 포함으로 응시를 해야 되고 미응시한 경우에는 이제 학업성적 관리 규정으로 인정점을 부여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처분 6호 대상자 중에서 이렇게 아동복지 시설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위탁생으로 이제 관리를 하되 이 경우에도 이제 성적 산출을 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적급 평가에 이제 응시를 해야 되고 미응시한 경우에는 결시 처리 방식은 이제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따라서 처리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한교육 위탁교육기관 학생의 성적은 2025 대한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매뉴얼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상자 가져오기를 통해서 포함과 포함 안함을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결시생 인정점 부여 기준 관리 요거는 이제 앞서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학기 단위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1학기, 2학기에서 결시생 인정점이 제대로 규정에 맞게 설정이 되었는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학기, 2학기 기준고사 영역인가 평균 점수인가 평균 점수 비율인가 정확히 그 다음에 요거 비율이나 그 다음에 차하점의 설정이 정확한지
모두 결실일 경우에 우리 학교는 이렇게 주기로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이제 설정을 하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적 처리 선행 작업에서 이제 결시생 인정점 부여 기준 관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반 결시라고 하는 것은 1, 2차 지필평가 중에서 1차 또는 2차 지필평가, 즉 두 개의 지필평가 중에서 하나를 결시할 경우를 우리가 일반 결시라고 하고 이 경우 인정점을 이제 어떻게 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준고사 영역 점수는 1, 2차 중에서 하나를 결시를 했을 경우 나머지 하나의 점수를 가지고 그 반영 비율에 따라서 인정점을 부여를 하겠다라고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기준고사 영역 점수를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학교는 이제 과목 평균 점수 전입생의 점수를 제외한 과목별 평균 점수를 바탕으로 해서 이거를 반영 비율로 해가지고 인정점을 주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평균 점수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평균 점수 비율은 뭐냐 하면 평균 점수를 가지고 이제 점수를 주기는 하되 기본적으로 이제 난이도를 고려를 해서 그래서 본인이 응시한 점수를 에다가 이제 결시한 고사와 응시한 고사의 평균 점수의 난이도를 반영을 해서 비율에 따라서 점수를 주겠다라고 산출식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한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평균 점수 비율을 선택을 하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이스에서 이 평균 점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고사별 순수 응시자의 총점을 응시자 수로 나눈 이 점수를 이야기하며 이런 점수를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표기된 이 평균 점수를 활용을 해서 나이스는 인정점 산출 해가지고 자동 산출할 때 이 점수의 평균 점수를 이용해서 성적이 산출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차점 미인정 결시의 차점 설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차점이라고 하는 것은 과목별 최하점 미만의 값에 대한 설정값을 의미한다. 그래서 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맞게 최하점 빼기 몇 점, 또는 최하점 빼기 과목별 선택형 최소 배점 중에서 학교의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맞게 이것을 설정을 하였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과목별 최하점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의 지필평가 조회 통계에서 조회 지필평가 통계에서 이 성적 집계표에서 이게 최하점 전입생 제외 요 점수에서 해당되는 이 과목별 요 점수를 우리가 과목별 최하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하점 빼기 1점이다 그러면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 10점 빼기 1점 해가지고 이제 9점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고 인정점이 산출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점수가 맞게 산출이 됐는지 그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두 결시일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 이렇게 세 가지를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는데 학교에서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우리 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의하면 이제 어떤 것이 맞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학교 자체 인정점 부여를 선택을 할 경우에는 결시생 인정점 관리에서 이제 수동 입력을 통해서 인정점을 기준점과 인정점을 별도로 산출을 하시면 되고 지필평가의 고사별 순수 응시셈의 평균 점수는 기본적으로 지필수행 선행 작업에서 여기 보시면 과목관리에서 보시면 이렇게 3학년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채점을 해서 이렇게 마감을 하면 이렇게 응시생수, 총점, 평균, 이제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이 이제 산출이 되는데 이때 요 평균에 나와 있는 이 점수가 바로 이제 총점을
응시생수로 나누어 이거를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그래서 둘째 자리까지 표기된 요 평균 점수를 가지고 나이스에서는 인정점을 평균 점수가 사용되는 예를 들어서 뭐 질병결이라든가 인정결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 평균 점수를 활용을 해서 인정점이 자동으로 이제 산출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평균이 이렇게 조회가 된다. 여기에 표기된 이 점수를 가지고 인정점이 산출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결시생 인정점 부여 기준 관리에서 나이스에서 수동으로 수행평가에 결시생의 인정점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행평가 성적 관리에서 결시생의 결시 명칭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저장을 할 경우에는 결시생 인정점 관리에서 인정점 산출을 하면 지필평가와 동일하게 인정점이 결시생으로 인식이 되어서 인정점이 동일한 기준으로 해서 인정점이 산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수동 입력을 통해서 수행평가 학생들의 기준점과 인정점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수행평가 성적 관리에서 학교에서 이제 별도로 산출한 수행평가 결시생의 인정점을 성적 관리에서 이제 그대로 입력을 해서 이제 저장을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나이스에서 수행평가의 순수 응시생의 평균 점수가 이제 필요하다면 기본적으로 전입생의 수행평가 환산점, 장기 결석생 등의 수행평가 인정점을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행평가 성적 관리에서 입력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행평가 일람표에서 총점을 응시생 수로 이렇게 나누어서 응시생의 평균 점수를 이제 산출할 수가 있다. 또는 이미 수행평가 인정점을 수행평가 성적 관리에서 입력을 했다면 각종 일람표에서 총점과 응시생 수에서 해당 학생의 총점과 응시생 수를 이제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나온 총점을 응시생 수로 이렇게 나누어서 산출을 하게 되면 순수 응시생의 평균 점수를 산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정한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인정점을 산출할 때 수행평가의 점수가 평균 점수가 필요하다면 특히 이제 순수 응시생의 평균 점수가 필요하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인정점을 산출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결시생의 인정점 부여 기준 관리를 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성적 산출 단위를 이제 여기는 그냥 확인만 하시면 되죠. 이제 학년별로 되어 있는지 이제 확인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취율 관리를 전체적으로 학기 말 기준으로 해서 모든 과목에 대해서 교양교과를 제외하는 기본 성취율을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다시 넘어가서 선행인 작업 관리에서 이렇게 성적 산출 학생 관리를 했고 여기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성적 산출 단위 관리에서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학년별로 모든 과목에 대해서 저는 지금 이렇게 세 과목만 이렇게 샘플로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취율 관리에서 예, 동일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성취율을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전입생의 지필평가 성적 입력입니다. 1차 지필평가를 전출교에서 응시를 하고 전입교에서는 1차 지필평가 이후에 이 학생이 이제 전입을 온 경우에 전입교 기준으로 1차 지필평가의 성적을 전출교에서 보내온 1차 지필평가 점수를 환산을 해서 반영해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나이스에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전입관리, 전입자료관리에서 지필평가 성적관리에서 이렇게 조회를 한 다음에 해당 학생의 우리 학교에서 필요한 1차 지필평가의 국어, 수학, 과학, 영어
해당하는 점수를 이전 학교 성적 보기를 해서 이전 학교에서 가져온 점수를 우리 학교에서 필요한 과목에 대해서 국어, 수학, 과학, 영어가 있고 이 학생이 해당 고사에서 이제 점수를 획득했다면 그거를 이제 과목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해서 만점이 동일하다면 이렇게 그냥 그대로 환산을 해서 점수로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병 결석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 이렇게 질병별로 선택을 해서 결시 명칭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목명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해당 학생의 이렇게 전출입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수강 과목 편성을 누락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미편성 과목을 수강학생 편성을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편성을 하게 되면 해당 1차 제필 평가에 대해서 수강학생 편성이 되어서 이제 과목명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적을 환산하는 과정에서 전출교와 전입교의 만점이 보통 이제 100점 만점인데 만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서 만점이 다르다면 전입교의 학업성적 관리 규정에 따라서 점수를 환산을 해서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전입생이 전출교에서 1차 지필평가에서 미인정 결석을 한 경우에는 질병결이나 뭐 인정결이나 이런 경우에는 아까 봤듯이 그대로 결시 유형을 입력을 하지만 미인정결인 경우에는 해당 고사의 최하점의 차하점의 점수를 부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출교에서 보내온 1차 지필평가 미인정결에 대한 인정 점수를 이제 확인을 하고 그 점수를 입력을 해야 된다. 직접 앞서서 보여드렸던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이게 미인정결이다라고 한다면 이 점수란에다가 해당 미인정 점수를 이제 그대로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출교에서 보내온 미인정 점수를 입력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에 전출, 면제, 유예, 장기 결석에 따른 정원의 관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이 학생이 전출이나 면제, 유예 및 장기 결석에 따른 정원의 관리 이전에 취득한 이제 성적이 있을 경우 이 학생의 전입, 재취학 이후에 해당하는 성적을 반영할 수 있으므로 그 성적을 전산 입력해서 전편입 학교로 이송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수행평가 관련한 내용입니다. 전입생이 전입한 이후에 기본적으로 전입교에서 수행평가를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 부득이하게 수행평가를 실시를 하지 못해서 전출교에서 수행평가 성적을 전입교에서 그대로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서 환산 입력해야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수행평가 성적관리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서 그 해당 학생에 대해서 점수를 이전 학교 성적 보기를 통해서 여기에서 환산해서 입력해야 되는 부분을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입생의 전출교 수행평가 점수를 이제 환산 입력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전입교의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의거해서 과목별, 영역별로 이렇게 환산해서 입력을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전입 자료관리 수행평가 성적관리에서 전입생의 점수를 입력을 하는데 특정 과목이 이렇게 비활성화가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수행평가 성적관리에서 해당 교과목 선생님께서 학적 변동 유형을 전입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을 경우에는 전입 자료 관리에서 수행평가 성적을 입력을 할 때 이렇게 비활성화가 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학생의 행앞을 선택한 후에 이렇게 탁대를 해야만 점수란이 이제 활성화가 되어서 전입생의 전입자료 관리에서 수행평가 성적을 입력을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수행평가를 전입생의 수행평가 성적 관리를 다 하셨다면, 다음은, 전입 학생이 학기 말 성적이 생활기록부에 입력되지 않아서 학기 말 성적이 없는 경우 전출교에서 그 해당 성적을 이제 공문으로 보내오거나 또는 어, 입력이 되어 있는데 편제가 잘못되었거나 또는 일부 성적이 이제 수정이 되어서 이제 전입교에다가 이제 수정 요청을 이렇게 보내올 경우에 해당 메뉴에서 그 성적을 이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메뉴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전출교회에서 생활기록부에 학기 말 성적을 제대로 반영을 해서 온 경우에는 요 메뉴를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똑같이 위탁학생 성적 등록, 학기 말 성적 등록처럼 이렇게 과목 추가를 해서 편제를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학기말 성적 관리에서 이제 조회를 하셔서 해당 학생을 선택을 하고, 과목 추가를 해서 이렇게 두 번씩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과목 찾기를 이렇게 해서 이제 등록을 똑같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면 이게 과목이 등록이 되어 있고, 해당 학기가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성취도는 보통 교과인 경우에는 이렇게 A라도 이제 교과 이런 식으로 음미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ABC, 교양 교과인 경우에는 이제 교양 교과 P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해서 그다음에 점수 평균 그다음에 뭐 수강자 수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저장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 승인 요청을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선은 제가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설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전출교에서 보내온 학기말 성적 중에서 전입교에 편성된 교과목과 이제 다를 경우, 기본적으로, 전출교에서 학기말 성적을 처리를 완료를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가져올 경우에는 그 성적을 이제 그대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전입교에 편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뭔가, 이 아는 과목명이라도 그대로 인정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입력한 학기말 성적은 이제 학생부 반영을 해서 이제 반영을 하면 이제 학교 생활기록부에도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출교에서 학기말 성적 처리를 완료한 이제 전입생의 경우에는 전입교에서 2차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 마감 기간인 경우, 즉 전입교에서는 아직 학기말 처리가 이제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학생이 전입 처리가 되어서 수강학생 편성까지 이제 완료가 되면 이 학생이 이제 목록에 이제 떠가지고 이제 지필평가나 수행평가 마감 처리를 할때 학생이 명단에 있어서 마감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럴 경우에는 수강학생 편성을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학생 출결 편성만 이제 해서 출결 처리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2차 지필 평가나 학기 말 이런 성적 처리가 다 완료가 된 다음에 수강학생 편성을 하도록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있는 위탁학생의 성적 처리입니다. 대한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있는 위탁학생의 성적 처리에서도 역시 위탁교육기관이 성적을 산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적교육 평가에 응시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재적학교의 개설 과목별 성적 산출 대상에 포함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적 산출 기간인 경우에는 위탁교육기관의 성적을 인정을 해서 그대로 여기서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학기말 성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재적교 성적 산출 대상에 이제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말 성적 처리 이전에 혹시 이 학생이 성적 산출 기간이라 하더라도 이 학생이 끝까지 안 읽고 학기말 성적 산출 이전에 이제 복교를 할 경우에는 그
위탁교육기관에서 보내온 지필이나 수행평가 이런 성적을 이제 제적교에 보내오면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성적 산출을 제적학교에서 이제 해야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특도 성적 산출 미산출 기간인 경우에는 동일 유사 과목은 이제 과세특에다가 동일 유사 과목으로 인정하지 않는 대안교과일 경우에는 이제 개세특에다가 이제 글자 수에 맞게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성적 산출을 하는 즉 학기 말 성적을 보내온 경우에는 위탁학생 관리에서 이제 자료 관리에서 밑에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서 과목 추가로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입력을 할 수 있다. 학기 말 성적을 가져온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교육학생에서 여기에서 이제 자료 관리에서 보시면 이렇게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3학년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과목 추가를 해서 근데 이제 학기 말 성적이 이렇게 등록되어 있다면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성적에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다면 이제 세특에서는 이제 과목 추가를 할 경우에 등록된 학기 말 성적에서 등록된 과목을 가져오시겠습니까? 그래서 확인을 하면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 과목을 이렇게 등록을 한 다음에 등록을 하면 돼. 여기서 이제 그쪽에서 위탁교육기관에서 보내온 세특의 내용을 학업 성적,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이제 학관이 심의를 통해서 그 문장을 이제 입력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학기 중에 일부 기간만 위탁한 학생이라서 기본적으로 제적교에서 성적 처리를 하지만 그쪽 기관에서 이제 세특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송부를 해왔다면 제적 학교의 내용을 함께 이제 여기서 과세특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요쪽 메뉴에서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적 산출을 하는 위탁교육기관에서 이제 학기 말 성적을 이제 보내온 경우에는 앞서서 보여드렸듯이 제적교 성적 산출에 포함하지 않고 위탁학생 관리, 자료 관리에서 이제 성적에서 과목 추가로 해서 성적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과목 추가로 과목은 검색이 되나 이제 평정 방식이 이제 다른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과목 평균이 없다던가 성취도가 없다던가 이제 이럴 경우 평정 방식이 다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성적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과목 추가를 해서 문장으로 이제 성적을 입력을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적 산출을 하는 위탁교육 기관이지만 학기 말 성적 처리 이전에 이제 복교를 하는 경우에는 제적교 성적 산출 대상에 포함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이스에서는 위탁교에서 보내온 학기 말 성적 자료를 위탁 학생 관리에 자료 관리에서 이제 성적에서 이렇게 과목 추가를 해서 보내온 성적을 직접 이렇게 A, B, C, D, E, 은미체 같은 경우에는 A, B, C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제 원점수, 과목 평균, 적어도 이제 수강자 수까지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해서 학기 말 성적을 입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스 상에서는 이렇게 자료 관리에서 조회를 해서 이렇게 과목 추가를 해서 이렇게 두 번 클릭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과목 찾기를 해서 입력한 이 과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성취도 그 다음에 원점수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를 학기 말 성적을 등록을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이스를 사용하는 위탁교육 기관에서 학기 말 성적을 이제 제적교에 반영하는 방법은 나이스를 사용하는 위탁교육 기관이기 때문에 그 위탁교육 기관에서 해당 위탁생을 이제 등록을 하고 나이스로 이제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성적 처리를 해서 해당 학생을 위탁교에서 이제 포함을 해서 성적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료 전송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적교에서는 자료 관리에서 타학교 자료 가져오기를 클릭을 해서 학기 말 성적을 반영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여기 아까 똑같은 자료 관리에서 타학교 자료 가져오기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렇게 조회를 하면 타학교에서 보내온 학기 말 성적, 지필, 수행평가 성적뿐만 아니라 이제 학기 말 성적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거를 반영을 하면 이와 같이 똑같이 반영이 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적 산출을 하는 위탁교육기관에서 이제 위탁학생의 학기 말 성적을 입력을 하고자 할 때, 제적교에서 이미 학기 말 성적을 이제 마감을 하면, 이제 위탁학생의 학기 말 성적 등록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감 취소를 해야지만, 위탁학생의 학기 말 성적을 위탁 메뉴에서 이제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적을 산출하는 위탁교육기관에서 학기 말 성적과 더불어서 이제 과세특을 이제 보내올 경우에는 학관이 협의를 거쳐서 역시 위탁학생 관리의 자료 관리에서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서 해당 학생을 조율해서 과목 추가를 해서 학기 말 성적에서 등록된 과목을 가져오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학기 말 성적에서 등록된 과목이라 함은 여기 앞서서 여기에서 등록된 이 과목입니다. 국어, 사회 이렇게 등록을 했을 때 여기에서 과목 추가를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확인을 하면 그 등록된 과목, 국어,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조회가 되고 요거를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위탁교에서 보내온 국어와 사회과와 관련된 이제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있다면 학관이 심의를 거쳐서 요 란에다가 해당 세특을 그대로 인정을 해서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과세특을 입력을 할 경우에 동일 유사 과목으로 인정을 해서 이제 성적 평정 방식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나이스에서 이제 과목 검색이 되고 성적 평정 방식이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성적, 그 다음에 이제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서 이제 과목 추가를 해서 그대로 과세특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동일 유사 과목으로 인정을 하나 산출 방식이 이제 달라서 이제 과목 평균이라든가 또는 수강자 수라든가 뭐 이런 어느 하나라도 이제 누락이 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과목 추가를 해서 여기에서 이제 취소를 한 다음에 문장으로 과세특을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동일 유사 과목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제 대안교과인 경우에는 위탁 매뉴얼이 아니라 학급 담임교사가 이제 개세특에서 성적 처리 개세특 메뉴에서 세부 능력 특기사항 탭 또는 체육예술 또 성격에 따라서 관련 탭에서 특기사항 란에다가 그 내용을 이렇게 서술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위탁교육기관에서 학기 말 성적이 아니라 일부 과목의 점수만 이제 그 전송한 상태에서 해당 학생이 이제 복귀한 경우에는 학기 말 성적 처리는 위탁교육기관에서 보내온 성적이 없기 때문에 제적교의 교과목별 학기 말 성적 산출 대상에 포함을 해서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학기 말 성적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단 위탁교육기관에서 송부한 과목의 원점수는 당해 평가에 해당 과목의 원점수로 인정을 해서 학기 말 성적을 처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위탁교육기관에서 보내온 과세특, 그러니까 중간에 복교를 했지만 과세특은 또 보내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럴 경우
학기말 성적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교육기관에서 보내온 이제 과세특도 일반 학생과 일반 재학생과 동일하게 학관이 심의 협의를 거쳐서 이제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란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입력을 한다. 동일 유사 과목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그런데 동일 유사 과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학급 담임 교사가 개세특란에다가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입력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학기 중 일부 기간만 위탁한 학생의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은 위탁교육기관에서 송부한 평가 내용과 제적교의 평가 내용을 이제 함께 이제 기록을 한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복교를 했기 때문에 이 이후에 또 이제 제적교에서 이제 각종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기사항이 있으면 위탁교에서 보내온 그런 특기사항과 같이 이제 함께 이제 그 세특란에다가 입력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위탁학생 성적이 다 등록이 되었으면 이제 성적 처리 메뉴에서 결시생 인정점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시생 인정점을 이제 산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성적 처리에서 이제 성적 산출 관리로 이제 들어가셔서 결시생 인정점 관리에서 이제 3학년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인정점 이제 산출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결시생이 들어있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정점 산출이 되고 1차 지필평가, 2차 지필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해당 학생 같은 경우에는 1차도 결시, 2차도 결시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모두 결시에 해당이 돼서 이렇게 수동 입력으로 해서 인정점을 산출을 하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과목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부여 안함으로 되어 있죠. 이제 동일하게 인정점 산출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체육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시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정점 이렇게 산출을 이제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인정점 산출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인정점 산출을 할때 과목 만점을 이제 초과할 경우에는 과목 만점까지 이제 점수가 부여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수동 입력을 통해서 인정점을 산출을 할 때는 이제 기준점과 인정점, 기준점란, 인정점란을 이제 직접 그걸 안에다가 이제 점수를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수행평가의 미인정 결석을 할 경우에 인정점 산출 오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시생 인정점 관리에서 미인정 결석 학생의 인정점을 최하점 빼기 과목별 선택형 최소 배점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수행평가는 이제 선택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선택형 최소 배점이 이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수행평가 미인정 결석생이 있는 과목의 결시생 인정점이 이제 산출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수동 입력을 해서 이제 점수를 이제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필평가 미인정 결석의 결시생 인정점 부여 기준이 최하점 빼기 몇 점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필평가 통계에서 성적 집계표에서 이제 최하점 전입생 제외에 해당이 되는 이 점수가 이제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인정 점수가 해당 학생의 미인정결에 해당되는 인정 점수가 올바로 산출되었는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올바로 산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수동 입력을 통해서 기준점과 인정점을 입력을 하고 이제 저장을 하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시생의 인정 점수를 수동으로 입력하는 방법은 이렇게 클릭을 해서 그러면 여기가 이제 활성화가 돼서 이제 기준 점수와 인정 점수를 이렇게 동일하게 입력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산출된 점수에 대해서 이렇게 해당 학생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제 어떤 기준으로 인정점이 이렇게 산출이 됐고 대략의 이제 그 산출 기준
산출 시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에 기준 점수에 해당되는 100% 해가지고 인정 점수가 이렇게 산출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인정 결석도 보시면 미인정 결석은 이제 해당 고사를 기준으로 해서 인정점이 이제 산출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일반 결시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게 최하점, 기준 점수 최하점, 그 다음에 이제 인정점은 거기서 빼기 1점 해서 이제 9점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인 결시생별 인정점 세부 내역을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인정점이 정확히 산출이 됐는지 한번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좋다라고 하는 부분도 더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결시생이 없는 과목인 경우에도 아까 보여드렸듯이 인정점 산출 또는 이제 저장 이런 것들을 해서 부여 안함이 부여함으로 변경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과목별 성적 산출입니다. 과목별 성적 산출에서 과목별로 해당 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조회를 해서 지필 수행 누락 점수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그래서 여기 조회를 했을 때 여기에 깨끗하게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학기말 성적 산출을 할 때에는 그런 식으로 있어 나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된 것을 이제 확인을 했다면 이제 성적 산출 준비 클릭을 한 다음에 이렇게 산출함 이렇게 여기 산출함 이렇게 산출함을 하면 이렇게 성적이 산출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자체 마감도 할 수 있지만 마감은 여기 뒤쪽에 성적 처리에서 성적 산출 마감 관리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마감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목별 성적 산출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누락자 창에서 누락 조회에서 이제 누락 학생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결시생 인정점이 먼저 부여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인정점을 앞서서 먼저 부여를 했기 때문에 요 란에 이렇게 부여함 이런 식으로 해서 뜬다라고 하는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를 과목별 성적 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나이스에서 이제 성적 산출, 학기 말 성적 산출, 이제 3학년 2학기 말 성적 산출, 이제 체육교과를 바탕으로 이제 해보면 지필 점수, 지필 수행 점수 누락자 보기에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학기 말에는 이제 모든 교과에 대해서 누락된 지필과 수행평가의 대상 학생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것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성적 산출 준비해서 이제 산출함 이렇게 산출을 이렇게 해서 이제 산출을 하시면 됩니다. 마감하기를 여기서 하셔도 되고 뒤쪽에 성적 산출 마감 관리에서 하셔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학기 말 성적 산출을 하시면 되는데 과목별 성적 산출을 할 때 전출입으로 인해서 학기 말 성적이 이제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전입생이 전출교회 지필평가 시기의 차이로 전출교회에서 학기 말 성적을 이미 가져왔는데 전입교회에서 다시 2학기 말 시험을 다시 2차 지필평가를 다시 응시를 해야 하는 경우 그래서 이제 전입교회에서 응시를 시켜서 학기 말 성적을 이제 또 산출을 하려고 할 때 전출교에서 보내온 학기 말 성적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그래서 중복된 이제 학기 말 성적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메시지가 이제 뜹니다. 이제 이럴 경우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전출교의 학기 말 성적을 학생부에 이제 반영을 하려면 전입교에서는 성적 산출 학생 관리에서 대상자 가져오기를 할 때 이제 포함 안함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고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에서 수강학생 편성 또는 학적의 전입관리의 학적 반영에서 수강학생 편성에서 이제 제외를 해주시고 이제 전출교에서 보내온 학기말 성적을 이제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학생부의 반영이 그대로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전입교회 학기말 성적을 이제 학생부에 이제 반영을 하려면, 즉, 전출교에서 보내온 학기말 성적을 인정하지 않고, 전입교에서 다른 학생과 이제 동일하게 이제 학기말 성적을 2차 지필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반영을 하시려면 이게 전입관리, 학기말 성적 관리에서 해당 학생의 학기말 성적을 이제 삭제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삭제를 해야 되겠죠. 어디에서 삭제를 하냐 하면 여기 전입관리에서 이제 전입자료관리에서 여기죠. 여기에서 이제 3학년 학생이 전입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학기말 성적이 여기 이제 등록이 이미 된 경우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그 학기말을 이렇게 삭제를 하고 우리 학교에서 다시 2차 지필평가를 응시를 했기 때문에 1차와 수행평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학기말 성적 처리를 이제 다시 이제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전출이 과정에서 이제 학기말 성적을 이제 어느 학교에서 처리를 해서 이제 가져올지 전출이 과정에서 상의가 돼서 이렇게 학기말 성적이 중복되어서 이제 산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과목별 성적 산출 이렇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이게 마감은 여기서 할 수도 있고 다른 곳에서 이제 성적 관리 마감 관리에서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중복된 경우 이제 같은 화면이 지금 이제 2번 나오게 됩니다. 이거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교환교과가 이제 편제되어 있는 이제 학년인 경우에는 이제 성적 처리에서 교환교과 이수 처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아까 특성화에서 이제 설명은 이제 한번 드렸는데, 이제 여기 성적 처리에서 동일하게 1학기에 한번 다 처리를 해 보셨기 때문에 이제 교양교과가 이제 편제가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3학년,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계획된 시수, 이게 그래서 대상자 학생이 이제 정확하게 이제 맞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확인을 하시고, 이 학생은 이제 전입생이지만 우리 학교에서 학기말 성적 처리를 하기로 했다라고 했을 때도 다른 학생과 동일하게 그럴 경우에 이수 시간도 계획된 시수, 우리 학교에서 계획된 시수를 이제 그대로 이렇게 입력을 하고, 이렇게 이수 시간 여기 34, 이렇게 해서 일괄 입력하고, 또 한 번 선택을 해서 전체 이수 해가지고 이제 이수함 처리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1반도 그렇고 2반도 그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1학년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뭐 짝토론과 사회참여 제가 이제 이게 학자시 교과목을 한번 개설을 해봤는데 이럴 경우에도 이게 이제 교양교과라서 이수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조회를 해서 이렇게 해당 이제 33이나 또는 34나 뭐 이렇게 학기별로 이렇게 이제 교육과정에 편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수시간 일과를 입력하고 또 선택해서 이수 처리 이렇게 학자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2학년의 경우에도 자 이렇게 이제 교양교과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계획된 시수 이렇게 해서 이제 이수 시간 반영하고 또 이제 한번 선택해서 똑같이 이제 전체 이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장 이런 식으로 해서 교양교과가 있는 과목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교양교과 이수 처리를 이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양교과 이수 시간은 실제로 이수한 시간과 상관없이 교육과정 편제표에 등록된 계획된 시간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입교에서 학기말 성적 처리하는 전입생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적 처리 전에 이미 전출간 학생인 경우에는 교양교과 이수 여부가 비활성화가 되어서 이제 선택할 수 없게 나타난다 하는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학자시도
교양교과 군으로 이렇게 선택이면서 이제 교양교과 이런 식으로 해서 성적 처리를 이제 이수로 처리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제가 나이스에서 이제 보여드렸는데 그렇게 성적 처리를 할 경우에 생활기록부에는 이렇게 이제 선택교과, 이제 교양교과를 이렇게 선택군이면서 이제 교양교과로 해서 이수 처리로 계획이 되었다면 그렇게 이수 처리를 했을 경우 생활기록부에서는 이제 교양교과 란에 이렇게 계획된 시수, 이수, 그다음에 이제 비고란에 학자시라고 하는 이런 글자가 이제 붙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해당 학기가 이제 자유학기일 경우에 이렇게 가로해서 자유학기가 더 붙고 그다음에 이 자유학기가 아닐 경우에는 이제 세특을 입력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학교 자율시간이라는 요게 또 하나 더 이제 붙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특을 입력할 경우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학자시 과목이 교육과정 편제표에서 교양교과로 해서 이수 처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국어 관련 또는 이제 과학 관련 학자시라서 이제 성적 처리 ABCD로 산출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의 학자시 과목의 경우 교육과정 편성에 따라서 이제 그 평가 방식을 그대로 따른다라고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성적 산출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대로 성적 산출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편제표에 보시면 지금 1학년 2학기에 융합 기초 탐구라는 이제 과목이 이제 관련 교과군이 이제 사회 도덕 교과군입니다. 그래서 33시간을 이렇게 이제 편제표에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회 도덕 교과군이기 때문에 해당 과목은 성취도 5단계로 해서 이제 성적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신 이제 교과일 경우에는 이수, 그 다음에 이제 피 이런 식으로 해서 피 처리와 이제 해당 시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처리를 하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해당 관련 교과군이 여기 나와 있는 관련 교과군이 이제 은미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단계로 해서 이제 성취도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시가 혹시 1학년 2학기에 편제가 되어 있는 과목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 별달 상황란에 이런 식으로 이제 성적 처리가 되었는지, 그다음에 이제 편제표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서 이제 성적 처리를 하라고 되었는지, 그대로 성적 처리가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자시인 경우에는 이제 교육과정에서 이제 편제 및 과목 개설 관리에 그래서 이 편제 시간 배당 관리에서 보시면 이렇게 학교 자율시간 구분에 학교 자율시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해당 과목이 학자시 과목으로 이렇게 잘 편제가 되었는지도 교육과정 편성표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교육과정 편성표에서 이렇게 학자시 과목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편제가 되어 있어야지 성적 처리도 이에 따라서 이제 정확하게 성적 처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기말 성적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학기말 성적 조회, 예, 그다음에 개인별 성적 일람표 조회에서 학기말 탭에서 학생별로 처리된 학기말 개인별 일람표를 통해서 여러 과목에 대해서 한꺼번에 이제 학생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성적 조회에서 보시면 학기말 성적 조회에서 이렇게 개인별 성적 일람표죠. 그래서 여기 지필도 이렇게 지필도 예를 들어서 3학년 지필도 이제 한꺼번에 수행도 이제 한꺼번에 여러 과목 그다음에 이제 학기말도 이렇게 조회를 해서 이제 한꺼번에 해서 한 장으로 학생별로 이렇게 출력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 확인을 거치고 그래서 학생 확인을 거치고
그리고 나서 이상이 없으면 이제 성적 산출 마감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산출한 것에 대해서 다시 이쪽으로 와서 이제 성적 산출, 마감 관리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2학기 말에 대해서, 예, 전체적으로 이제 이게 산출이 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마감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승인 요청하고 결제가 완료가 되면 학생 학부모 서비스 이제 반영을 하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적 통지표 이제 작성입니다. 학기 말. 요거는 이제 다 해보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정통신문을 이렇게 미리 보기를 통해서 이제 출력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학기 말 성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성취도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성취도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산출이 되는가. 그래서 합계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성취도가 산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합계 점수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정수로 표기한 원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성취도 A, B, C, D가 이제 산출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 통지표의 합계에 89.5 같은 경우에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이제 반올림을 하면 이제 이게 이제 90점이 되기 때문에 이제 89.5도 A라고 이렇게 A로 이제 그 성취도가 이제 산출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적통지표에서 가정통신문을 이제 전체 개별 가정통신문을 이제 작성을 하고 나서 학생 학부모 서비스를 다시 이제 반영을 하면 학생 학부모 서비스에도 이제 성적 통지표에 입력한 가정통신문이 또 다시 반영이 될 수도 있다, 반영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산출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해서 이제 저장을 하면 이렇게 마감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승인 요청 후에 이제 학생 학부모 서비스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 학기 말 성적 산출을 마감하기 전에 반드시 이제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 전입생이나 위탁학생의 성적, 그 다음에 교양교과 이수 처리가 모두 잘 완료가 됐는지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성적 산출 마감 관리에서 특히 교양 과목에서 이수 여부가 등록되지 않은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알림창이 뜹니다. 그러면 그냥 보통 이제 확인하고 이렇게 넘어가시지 말고 이 내용은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강 학생 수가 224명인데 미이수 학생이 한 명 있다. 그러면 이 학생이 이수를 해야 되는 학생인데 미이수가 된 건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만약에 미이수가 됐다면 이제 이수 처리를 이제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이수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적 산출 마감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학기 말 성적 산출을 할 때, 이 마감 여부를 선택하고 저장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 학부모 서비스 창이 자동으로 나타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결제가 난 다음에 학생 학부모 서비스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우선은 닫기를 하고 이제 승인이 완료가 된 다음에 학생 학부모 서비스에 이제 반영을 하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반영 결과 보기를 이제 클릭을 하면 여기에서 반영 결과를 확인을 하고 이렇게 반영 일시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조회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다시 반영을 하겠다. 재산출을 해서 그러면 이거를 이제 선택을 해서 뭐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학생 학부모 서비스 삭제를 하고 다시 산출된 내용이나 또는 다시 작성된 뭐 가정통신문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해서 다시 학생 학부모 서비스를 또 반영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서비스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되면 반영하고 나서 이제 반영 결과 보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과세특 입력입니다. 과세특은 동일하게 이제 학기별로 입력이 가능하죠. 또 2학기에 1학기를 이렇게 학기를 선택을 해서 1학기에 과세특도 이제 교무학사
교무학기를 이제 변경하지 않고 기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이제 맞춤법 검사 이런 것들도 이제 세특에서 이제 가능하다. 그리고 영재교육 입력 대상 학생이 있으면 이렇게 영재 미표시를 체크를 해제를 해서 여기 이렇게 체크를 해제하면 여기 영재 입력란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식별자 이거를 입력하지 않고 영재 교육 관련 내용을 기록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은 없지만 가끔가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영재 미표시를 이렇게 체크 해제를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조회를 하면 영재 교육 기록상 이렇게 란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영재 기록 내용을 이제 영재 기록 그 활동 결과 내용을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입력을 위해서 이제 관찰 내용을 누가 기록을 했다면 관찰 내용 조회 창에서 관찰 내용을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欄에 순차적으로 줄바꿈이 되어서 이제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제 여기서 관찰 내용 조회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3학년 이렇게 학생에 대해서 관찰 내용 조회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기존에 이렇게 과세특이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관찰 내용을 이렇게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이 이렇게 이제 기존의 과세특 란에다가 이렇게 이제 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여기에서 이제 직접 이렇게 이제 문장으로 다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저장해서 이제 반영을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선 반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쪽에서 다시 이제 그 문장을 이제 수정을 하셔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엑셀 내려받기를 통해서 보통 이제 과세특을 엑셀에다가 직접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엑셀 업로드를 해서 이제 한 번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로드하고 난 다음에 이게 각각의 영역의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 이제 모두 다 잘 입력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업로드 수에 엑셀에 입력된 글자 수가 이제 더 글자 수 제한 그 바이트 수보다 훨씬 더 많을 경우에는 업로드를 했을 때 이제 그 뒤쪽의 문장들이 이렇게 잘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드시 이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성명을 클릭하면 이제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창에서 과목별로 그 해당 학생에게 입력된 과세특의 특기사항을 이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요거는 뭐 다 아는 사항이니까 이렇게 클릭을 하면 어떤 교과에서 입력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학생은 이제 1학기, 2학기,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과목까지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입생이 전출교에서 과목별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입력을 해 온 경우에 해당 교과 담당 교사가 전입생의 성명을 클릭을 해서 이전 학교에서 가져온 세특사항을 전출 자료 가져오기를 해서 우리 학교의 세특 창에다가 이렇게 붙이기 한 다음에 우리 학교에서 추가로 활동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이어서 이제 기록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실수로, 이제 그 전출교에서 보내온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이제 삭제한 경우에는, 여기 삭제 취소를 눌러서, 다시, 그 삭제된, 특기사항을, 반영을 해서 살려내서 이제 반영을 하면 삭제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다시 재반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맨 마지막 학생이죠. 이렇게 해서 이전 학교에서 보내온 세특이 있다면, 여기서 이제 조회가 되고, 그 중에서 이제 해당 과목에 대한 이런 그 세특을, 동일 과목에 대한 세특을 전출 자료 가져오기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붙습니다. 이렇게 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이제 세특을 쓰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특정 과목과 관련되지 않은 특기사항이나 또는 특정 과목과 관련되지 않은 영재교육의 기록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세특에다가 입력을 한다. 영재 미표시, 영재는 이거를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해당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나 또는 체육기술에 관련 탭을 정확히 선택을 해서 해당 이제 세특란에다가 해당 내용을 기록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25 학년도 1, 2학년인 경우에는 교양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탭이 하나 더 생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개세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 2학년은 이제 교양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탭이 1학년과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3학년은 이렇게 두 가지 탭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세특에 입력하는 과목의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해당 란에다가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과목별 독서 활동은 도서명과 이제 저자를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입력을 해주시고 이것도 2학기인데 1학기 때 입력한 독서활동 사항을 가져왔다라고 하면 이제 교무학사 변경 없이 여기서 학기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관련 교과의 독서활동 사항을 입력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생활기록부에 표시되는 가로 1학기, 가로 2학기는 별도로 여기 독서활동 상황란에다가 직접 입력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자동으로 입력이 생활기록부에 이제 자동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과목별 독서활동 상황에서 특정 학생에게 입력한 이제 활동 내용을 완전히 잘못 입력을 해서 이제 삭제해야 될 경우에는 해당 학생을 선택을 하고 이제 삭제를 해야 공란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과목별 독서 활동에서 3학년 이렇게 제가 몇 학년에 입력을 해놨는데 뭐 이렇게 이제 있을 때 이 학생은 이 책을 안 읽었는데 잘못 이제 기록을 했다라고 했을 경우 이거를 이렇게 이제 지워서 델리트 해서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 생활기록부에 이제 이렇게 공란으로 이렇게 과목명이 뜨고 이제 독서활동 상황에 이제 공란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예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조회를 해서 보면 이거를 여기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삭제를 해야지 깨끗하게 삭제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2학기 때 1학기 독서활동 사항은 아까 이제 학기를 이렇게 그냥 변경해서 입력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전입생의 독서활동 입력을 할 때 전입교와 전출교에서 동일한 학기에 동일한 과목의 독서활동이 존재를 할 경우에는 이제 독서활동 사항을 이제 입력을 할 수가 없다. 이 경우 전입생이 학적 변동 구분을 클릭을 해서 중복된 동일 학기의 과목의 독서를 우선은 삭제를 하고 그리고 우리 학교의 전입교에서 해당 과목의 독서활동 상황을 아까 삭제한 것을 다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전입교에서 동일한 학기에 입력한 독서 상황을 추가로 입력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조회를 해서 이제 해당 학생의 이름을 클릭을 하면 이전 학교의 같은 학기에 지금 2학기죠. 여기도 이제 2학기고 같은 학기에 여기 보시면 네. 여기 현재 2학기인데 이전 학교의 독서활동 상황을 보시면 그러니까 같은 학기에 독서 상황이 이미 입력이 되어 있어요. 이제 이럴 경우에는 요거를 우선은 복사를 해놓고 메모장이나 이런 데 이제 컨트롤 C를 해놓고
그다음에 우선은 요거를 이제 삭제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학교에 같은 학기에 독서활동 상황란에다가 요거를 이제 그대로 다시 입력을 한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재취학생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관리입니다. 요것은 재취학생의 이전 학년도에 이제 현재 재취학을 했는데 동일 학기에 이제 중복되지 않은 그러니까 살려야 되는 세특이 있을 경우에 현재 학년도에서 그거를 이제 세특을 이제 자료 조회를 해서 요거를 현재 학년도 해당 학기에 이제 입력을 하는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목 추가를 해서 중복되지 않는 기간에 세부 능력 특기 사항 또는 영재 기록 사항을 여기에다가 이제 기록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세부 능력 특기 사항.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3학년인데 재취학생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해당 학생의 이전 학년도에 이제 특기사항을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과목 추가를 해서 그 내용을 이제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세특을 그대로 이제 가져와서 이제 기록을 하시면 된다. 중복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조회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보여지는 것들을 이제 현재 학년도로 여기 나와 있는 복사하기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이제 기록을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제 특기사항이나 성적 처리가 이제 다 완료가 됐으면 이제 학생부 반영, 이제 교과학습 발달 사항을 동일하게 이렇게 자료 반영을 이제 하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네,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혹여나 이제 잘못 산출된 이제 성적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이제 교과학습 발달 사항을 생활기록부에 반영된 것들을 이렇게 이제 삭제를 하시고 난 다음에 삭제를 하시고 다시 또 반영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주요 질의 안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예, 지필평가를 2회를 실시하는데 1차 지필평가의 특정 과목에서 문항 출제 오류가 발생을 했는데 재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지필평가 만점을 95점으로 이제 성적 처리를 했습니다. 2차 지필은 이제 100점이고 이럴 경우에 결시생이 이제 발생을 해서 이제 전후고사가 있죠. 1차, 2차 중에서 이제 하나를 이제 인정점을 이제 주려고 하는데 처리하고자 하는 과목의 해당 고사와 기존 고사의 만점 정보가 다릅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1차는 이제 95점, 2차는 이제 100점 만점으로 이제 성적 처리를 해서 이제 결시생이 발생해서 인정점을 다시 자동으로 산출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만점 정보가 이제 다를 경우에는 결시생의 인정점 산출이 정확하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되지 않는 수도 있고, 결시 종류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시생 인정점 관리에서 인정점과 기준점을 수동으로 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특성화고 내신 산출 후에 2학기 말 성적 선출을 하기 전에 이제 11월 초에 유예된 학생이 있다. 그러면 이 학생이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특성하고 내신용 학기말 성적이 3학년 2학기 성적란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유예를 하기 직전에 생활기록부에 남았던 특성화고용 학기말 성적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정확하게 2학기 말 성적 산출을 하기 전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2차 지필평가는 이제 응시하지 않은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이제 특성화고 내신 산출로 학기 말 성적은 정확한 2학기 말 성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학생은 2학기 말 성적 산출 대상자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 입력된 특성하고 내신 산출용 학기말 성적을 이렇게 교과학습 발달 상황 삭제를 눌러서 이렇게 삭제를 하신 후에 이제 합격 처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출교에서 특성화고용 내신 산출을 하고 전입교에서는 2학기 말 성적을 산출하기 전에 이 학생이 이제 전입을 왔습니다. 그러면 3학년 학생인데 우리 학교에서는 성적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이 학생이 2학기 말 성적 산출을 하기 전에 11월 초에 이제 전입을 왔을 경우에는 2차 지필 평가를 이제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출교에서 보내온 학기 말 내신 산출료 학기 말 성적은 정확한 2학기 말 성적이 아니고 이 학생은 2학기 전입교에서 2학기 말 성적을 산출해야 되는 이제 학생이기 때문에 전출교에서 산출된 특성화고용 학기 말 성적을 이제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삭제하는 방법은 이렇게 전입 자료 관리, 학적에서 전입 자료 관리에서 학기 말 성적, 여기에서 2학기 말 성적을 이렇게 삭제 처리를 하고 이제 재학생과 이제 동일하게 이제 대상자로 포함을 해서 학기 말 성적을 산출하고 생활기록부로 다시 반영을 하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나이스 교무 업무 중학교 성적 연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